계속해서 노멀 매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오픈GL 수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버텍스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오메트릭한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 맵을 이용을 해서 이런 벽돌 모양 같은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잘 오려가지고 붙여서 입히면은 그러면은 이제 버텍스를 많이 쓰지 않고도 뭔가 문양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재질감 같은 것들을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사용을 한다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죠. 근데 텍스처만 가지고는 어떤 물체의 울퉁불퉁한 표면 같은 거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벽돌 텍스처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디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어느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없고 뭐 이런 음영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어딘가 그 벽돌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의 모양이라기보다는 벽돌 무늬의 벽지를 사다가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 벽돌의 실제 디테일한 뭔가 울퉁불퉁한 표현 같은 것들이 어렵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렌더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상도 좋은 텍스처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물체 표면에 이 요철, 그러니까 울퉁불퉁함은 버텍스 개수를 늘려야 제대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노멀 매핑이 그거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그 저비용의 그런 것들을 흉내를 내주는 그런 테크닉이라서 현대의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는 반드시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공부했었던 텍스처 맵이랑 함께 네, 반드시 사용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표면을 렌더링할 때 울퉁불퉁함을 표현하는 부분은 실은 지오메트릭한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노멀 벡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노멀 벡터와 라이트 디렉션을 내적을 해가지고 디퓨즈 컬러를 계산하고 노멀 벡터와 라이트 디렉션과 뷰 디렉션 이거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스페큘러를 표현을 해주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우리가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 사용한 이 펑 기반의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음영을 표현을 할 때는 그 음영이 곧 울퉁불퉁함을 표현하는 끝에 그 끝부분에 달려있는 놈이고 그 음영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표면의 노멀 벡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 벡터만 좀 조작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좀 지오메트리컬 디테일을 버텍스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생겨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노멀 벡터에 대한 텍스처 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텍스처 맵이 일반적인 텍스처 맵이 아니라 노멀 벡터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의 픽셀마다 RGB 값 3개의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의 값에 실제 색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각 X, Y, Z 좌표에 노멀 벡터 값을 집어넣은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 가지고 각 픽셀의 원래 노멀 방향이 이랬으면은 그 노멀 방향 대신에 이제 그 노멀 벡터 값이 들어있는 텍스처 맵에서부터 얻어낸 픽셀 값으로 노멀 값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빛을 뭔가 방향이 빛의 방향이 이 방향에서부터 들어오면은 얘는 그냥 디퓨즈 값이 뭐 45도 각도만큼 들어오고 얘는 좀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얘는 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안에서부터 약간 버텍스의 개수를 여러 개를 쓰지 않더라도 울퉁불퉁함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노멀 텍스처, 노멀 벡터가 들어있는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빛을 계산을 해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래픽스에서는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는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하면 나오냐면은 노멀맵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노멀맵을 입히기 전과 입힌 후에 예, 지오메트릭한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구경을 할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레졸루션의 폴리곤인데, 그러니까는 삼각형을 몇 개 안 쓰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지오메트릭한 디테일을 담은 노멀 맵을 입히면은 이렇게 좀 더 울퉁불퉁한 그런 표면 같은 거, 표면의 재질감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하이 폴리곤 모델이고, 얘는 로우 폴리곤 모델에다가 로우 이 노멀 맵을 입힌 건데, 이 보면은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면면을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기 머리 부분이 좀 각졌죠. 여기 지금 로우 폴리곤이기 때문에 각졌지만,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원본이랑 유사한 형태로까지 묘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반드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수업 시간에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멀 맵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를 이렇게 둘을 놓고 관찰을 하면은, 버텍스는 똑같이 4개인데 이쪽은 뭔가 벽돌 모양의 벽지를 바른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진짜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그러니까는 렌더링을 할 때 노멀 벡터들을 이렇게 모든 픽셀별로 따로 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이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brickwall.jpg로 저장을 해줍시다. 우리의 이미지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노멀 맵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실습용 노멀 맵이 지정이 돼 있어서 요것도 저장을 해둡시다. 그래서 노멀 맵은 보통 이렇게 약간 파란색 이미지로 생겼어요. 네. 이게 파란색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게 지금 각각의 픽셀의 RGB 값에 노멀 XYZ 좌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파란색에 가깝다는 얘기는 블루 값이 1에 가깝다 이런 거죠. 네. 블루 값이 1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다 Z 좌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노멀 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저장해 놓은 거 외에도 네, 브릭월이랑 브릭월 언더바 노멀 이 둘 다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모델에서 우리가 백팩 렌더링을 했었잖아요. 그 백팩에 노멀 맵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파란색에 이렇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있는 뭔가 노멀 벡터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멀 매핑을 공부를 이제 충분히 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렌더링 했었던 이 가방 모델도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붙여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두 장의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실습을 할 때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라이팅 섀도우 쉐이더 프로그램, 이거를 에다가 노멀 맵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실습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맵이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쉐이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맵의 버텍스 쉐이더 부분에 코드가 있고요. 이거는 일단 붙여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붙여 넣고 카피를 해서 우리의 쉐이더 쪽에다가 노멀 vs 네,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고 탭을 맞추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아예 노멀 방향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안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네, 나중에는 이제 집어 넣을 건데, 어차피 우리가 텍스처로부터 노멀 벡터를 얻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트리뷰트에 노멀 벡터가 없습니다. 원래는 로케이션 1번,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인덱스 1번이 노멀 벡터였었죠. 근데 그게 없고, 그리고 이제 모델 트랜스폼과 트랜스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웃풋으로 텍스처 코디네이트랑 포지션, 원래 여기에서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서 봤을 때의 각각의 버텍스의 노멀 벡터가 아웃풋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라이팅 쉐이더의 그 버텍스 쉐이더 쪽을 보면은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노멀이 빠진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나중에 그것까지 이제 같이 붙여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현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코드에다가 normal.fs 이렇게 추가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멀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 아웃풋으로 지정되어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시랑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아웃풋은 컬러 값 하나가 나오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빛의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뷰 포지션이랑 라이트 포지션 이렇게 두 개를 유니폼으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텍스처 맵이 디퓨즈 맵이 있고, 그리고 스페큘러는 그냥 임시로 컬러로 그냥 대체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앰비언트 컬러는 0.2 곱한 거, 디퓨즈 컬러는 0.8 곱한 거, 그리고 스페큘러는 0.5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컬러로 하얀색 컬러로 이렇게 대신 할 거고, 그거 대신에 노멀 맵이 들어 있습니다. 노멀 맵 샘플러가 들어 있고, 앞에서부터 이제 찬찬히 보면은 일단 디퓨즈 컬러, 그러니까 우리의 본 텍스처죠. 지금 브릭 월 같은 경우에는 이 brickWall.jpg가 바로 그 디퓨즈 컬러 텍스처가 될 거예요. 이 컬러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일단 그 텍스처 컬러에다가 0.2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앰비언트 컬러로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픽셀 놈, 그러니까는 해당 픽셀의 노멀 벡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멀 맵에서부터 갖고 오죠. 노멀 맵에서부터 텍스처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여기에 RGB 값이 들어있는데, 그 RGB 값의 범위가 마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를 곱했고, 2를 곱하면 얘의 범위,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취해주면은 얘 값의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들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 맵이라는 놈이 어차피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노멀 벡터라는 놈은 노멀라이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를 0에서부터 1 사이로 줄여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텍스처를 보면은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흔하게 보이는 요 컬러를 조사를 하면은 128, 128, 255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0.5, 0.5, 1.0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고, 거기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은 00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벡터를 이 노멀 맵에 저장되어 있는 노멀 벡터를 이용하기 전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노멀라이징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유닛 벡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이 픽셀 놈을 가지고 나머지 디퓨저 컬러랑 스페큘러 컬러를 계산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텍스처에서부터 갖고 온 컬러를 이제 노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노멀 벡터를 가지고 디퓨즈도 계산하고 스페큘러도 계산합니다. 지금 디퓨즈 계산하는 거는 뭐 앞에 퐁 쉐이딩이랑 똑같고, 스페큘러 계산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그냥 퐁이에요. 그죠? 역시 리플렉트 펑션 그 디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블린 쉐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블린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앰비언트, 디퓨저, 스페큘러 이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컬러를 계산한다. 그냥 전형적인 라이팅 쉐이더, 퐁 쉐이딩이죠.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에다가
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텍스처의 픽셀 값의 범위를 노멀 벡터 범위로 늘려주기 위해서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해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고요. 이제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텍스처 두 개, 지금 우리가 저장했었던 브릭월과 브릭월 노멀 맵을 저장할 수 있는 텍스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베리어블 두 개,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작성한 노멀 쉐이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유니크 포인터 한 개, 이것들을 멤버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네, 멤버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아래쪽에다가 섀도우 맵 아래쪽에다가 그냥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멀 맵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붙여 넣었으니까는 얘를 이니셜라이징 해줘야 되겠죠? 네, 텍스처는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멀 프로그램도 이렇게 읽어가지고 컴파일해서 링크까지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카피를 해서 context.cpp에다가 여기에 초기화하는 코드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맞춰주고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미지 로딩을 하는데 여기에 false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기본으로 지금 파라미터가 true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플립 버티컬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벽돌 문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lse를 이렇게 집어 넣은 거고요. 그리고 노멀 텍스처도 로딩 해가지고 브릭 노멀 텍스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 프로그램을 이렇게 로딩 해가지고 링크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줄로 만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코드를 고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팅 쉐이딩 하는 부분이랑 상관없이 그 밑에다가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 카피해 가지고 렌더링 하는 부분에 여기 지금 렌더링 코드가 위쪽에서 이제 전에 만들어 놨었던 이 섀도우 맵 퍼스트 패스, 네, 그리고 스카이 박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라이트의 위치에 하얀색 박스 그리는 코드, 그리고 세컨드 패스 실제로 그리는 부분 이렇게가 있고 그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 넣고, 그래서 그림자랑 상관없이 그냥 노멀 맵을 그 위에다가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박스랑 뭐 이런 것들이 화면을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Y축으로만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렌더링을 할 거고요. 거기에 지금 뷰 포즈랑 라이트 포즈가 노멀 맵의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 빛에 대한 그 명암을 계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0번 텍스처 슬롯에다가는 디퓨즈 맵, 1번 텍스처 슬롯에다가는 노멀 맵 이렇게 바인딩을 한 다음에 액티브 텍스처는 다시 0번 슬롯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 모델 트랜스폼이랑 MVP 트랜스폼, 모델 뷰 프로젝션 트랜스폼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플레인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벽돌 모양을 노멀 맵까지 더해가지고 렌더링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에러는 왜 났는지 봅시다. 에러는 보니까는 픽셀 놈이라는 놈이 정의가 안 돼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금 노멀 쉐이더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normal.fs에 픽셀 놈이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정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15번째 줄에 unexpected 하고 세미콜론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괄호가 약간 잘못 적혀 있나 봐요. 네. 그러네요. 지금 여기 텍스처 앞에 괄호가 두 개가 붙어 있고 이쪽은 괄호가 하나 있어 가지고 생긴 내용 것 같아요.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에 네. 이렇게 벽돌이 문양이 이렇게 떠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한 표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빛의 위치를 이 블럭 쪽에 가까이 갖다 둡시다. 빛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네.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네. 이렇게 가까이 갖고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빛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진짜 이렇게 벽돌 표면이 요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게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잘 생기고, 그리고 요철 부분에 이렇게 빛이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위쪽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림자가 치고, 이런 형태로 명암 부분이 이 버텍스 안쪽에서도 이렇게 노멀 벡터가 그 픽셀별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오메트릭한 디테일을 텍스처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어, 훌륭한 렌더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가지고 현대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 리얼타임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테크닉이다. 예,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빛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90도 회전을 해서 자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을 시킬게요. 여기 지금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에다가 로테이트 GLM 매트릭스 4 1.0 하고 라디안 마이너스 90도 그 GLM 103 100 이렇게 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해서 지금 이 플레인을 그려라 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좀 잘못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 볼게요. 빛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 보면은 어 이게 이 빛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는데 뭔가 방향이 조금 애매하죠. 이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둡고, 왜냐면은 지금 이 빛의 위치만 가지고 우리는 갖다 쓰고 있거든요. 얘가 옴니 라이트처럼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빛이 밝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둡고 이 부분은 밝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노멀 벡터를 얻어낸 노멀 벡터, 노멀 맵으로부터 얻어낸 노멀 벡터를 월드 스페이스의 노멀 벡터라고 상정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쉐이더를 작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카메라만 움직이고 오브젝트가 안 움직인다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접근한 방식대로 이렇게 벡터를 월드 스페이스 기준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거의 안 쓸 거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은 그 벽돌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뭔가 벽을 만든다던가, 네, 벽돌 벽을 둘러쳐가지고 벽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게 노멀 맵이 정상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을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체의 로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노멀 노멀 맵을 구워 가지고 노멀 맵을 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 뭐냐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로우 폴리곤 모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로우 폴리곤 모델에 대한
그 저기 뭐냐 지오메트릭한 디테일을 노멀 맵으로 이렇게 컨버팅하는 과정을 보통 노멀 맵을 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노멀 맵을 구울 때 이제 이 물체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굽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게 노멀 맵을 적용할 면이 XY 면 혹은 뭔가 XZ 면 뭔가 이런 형태로 정렬이 돼 있어야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그리고 물체가 만약에 변형이 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오브젝트가 로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뭔가 본이나 아니면은 스켈레톤, 조인트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메쉬가 이렇게 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게임에서 보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메쉬가 연결돼 있는데 막 움직이죠. 네. 그런 것들을 그리려고 하면은 로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이 아닌 입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탄젠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자가 해결책이 되는데, 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 탄젠트 스페이스는 면에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여태까지 계속 뽑아가지고 쓰고 있었죠. 네, 정확하게는 버텍스에 법선 벡터들이 쫙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버텍스의 그 노멀 벡터를 이제 쉐이더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트라이앵글 메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라이앵글로부터 노멀 벡터를 뽑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트라이앵글에 접하는 접선 벡터, 접선 방향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죠? 뽑아내고 그 법선 벡터도 있고 접선 벡터도 있으면은 이 둘과 수직한 바이노말 벡터, 바이노말이라고 해서 B라고 해요. 이 바이노말 벡터도 얘와 얘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외적을 하면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얘가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형성을 하죠. 그죠? 좌표계가 되죠. 그래서 요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멀 벡터를 기술을 하면은, 제 아무리 뭔가 메쉬가 막 변형이 되고 그리고 로컬 코디네이트를 뭐 월드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변경을 막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노멀 벡터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가 대부분 파란색인 이유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멀 벡터를 구워서 이제 뽑아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멀 맵이 구워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노멀 벡터를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한 노멀 벡터를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빛의 계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탄젠트 방향은, 그러니까 평면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면에서. 근데 접선 방향은 여러 개의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이를테면은 삼각형이 너무 서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삼각형의 노멀 벡터를 뽑아내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벡터와도 수직이고 이 벡터와도 수직인 그런 벡터를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얘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일한 법선 벡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평면에 접하는 그런 벡터는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얘와 수직한 벡터는 360도 방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벡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뽑아내는 것이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생각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탄젠트 벡터를 노멀 맵을 굽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젠트 방향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텍스처 좌표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에 저기 뭐냐 텍스처 좌표가 지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텍스처 좌표에 UV 좌표 그러니까는 네 텍스처 좌표의 XY 좌표죠. 그거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델타 U와 델타 V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은 이 저기 뭐냐 3D 위치에서의 이 엣지 벡터 두 개를 연결을 한 걸 가지고 기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엣지 1번과 엣지 2번은 탄젠트 벡터, 바이노멀 벡터 두 개를 U1, U2, V1, V2를 가지고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니까 그 스칼라 값에다가 이 벡터 1번, 벡터 2번을 더해 가지고 기술을 할 수 있다. 이 엣지 벡터를. 네. 그거랑 최소한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을 세우면은 얘가 결국은 벡터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식처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바이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이놈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양변에다가 곱하면은 탄젠트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젠트 벡터를 구하고 노멀 벡터를 구하면은 바이노멀 벡터 같은 경우는 탄젠트 벡터랑 노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벡터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어트리뷰트에다가 추가해서 그거를 우리 노멀 쉐이더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쉐이더 안에서 바이노멀을 계산해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텍스처에서 구해낸 노멀 벡터를 월드 스페이스에서의 노멀 벡터로 트랜스포밍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빛을 계산한다.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탄젠트 벡터를 어트리뷰트로 집어 넣는 것부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쉬 클래스의 버텍스 구조체에다가 탄젠트 멤버를 추가하는 코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mesh.h에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버텍스 하나가 가지는 정보가 크게 세 개뿐이 없었어요.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션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GLM 103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메쉬에 글로벌 멤버로 컴퓨트 탄젠트 함수를 추가를 할게요. 네. 그래서 스태틱 void 컴퓨트 탄젠츠 네. 스탠다드 벡터 버텍스 앰퍼샌드 붙이고 버리시스 그리고 컨스트 스탠다드 벡터 uint 32t의 인다이시스 이 멤버 두 개는 뭐냐면은 지금 파라미터 멤버 두 개는 크리에이트 할 때 우리가 썼었던 그놈들이에요. 네. 버리시스랑 인다이시스가 그러니까는 버텍스 묶음이랑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들의 인덱스 묶음, 버텍스 인덱스로 되어 있는 트라이앵글 묶음 이렇게를 입력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입력된 거에서는 탄젠트가 안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탄젠트에다가 그거를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탄젠트 벡터를 계산을 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버텍스 벡터와 인덱스 벡터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탄젠트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카피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컴퓨터 탄젠트를 구현하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mesh.cpp에다가 붙여놓고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mesh.cpp 가서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탭을 정리를 하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인자는 제가 방금 전에 적어 놨었던 코드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메쉬에 컴퓨터 탄젠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인자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버리시스, 인다이시스 있고 얘 타입은 버텍스 벡터의 앰퍼샌드, 그러니까 레퍼런스고 얘는 컨스트 벡터의 레퍼런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랑 똑같이 이쪽도 예, 스탠다드 벡터의 레퍼런스 그리고 컨스트 벡터의 레퍼런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요 코드 여기에서 지금 이 대괄호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이 그러니까 리턴 값이 적혀 있는 이 형태는 람다 펑션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하나의 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포지션 3개와 그리고 UV 좌표 3개 거기에 해당하는 UV 좌표 3개를 집어 넣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탄젠트만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를 람다 펑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엣지 1번, 엣지 2번은 포지션 2번 마이너스 1번 그러니까는 이 삼각형의 그 2번 좌표와 1번 좌표를 빼면은 엣지 1번이 나오고 3번 좌표랑 1번 좌표를 빼면은 엣지 2번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델타 UV1과 델타 UV2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역시 똑같이 UV2와 UV1, UV3와 UV1을 빼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먼저 계산합니다. 디터미넌트가 뭔지는 옛날에 이제 그 선형대수를 공부를 할 때 역행렬 구할 때 디터미넌트 분의 1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행렬의 그 역행렬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를테면은 A, B, C, D 이렇게 4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일단 AD-BC 분의 1 네, 분의 1 이게 앞에 붙고 그리고 거기에 D와 A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머지 두 멤버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AD-BC 부분이 네, 디터미넌트예요. 얘가 0이면은 역행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터미넌트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UV1과 UV2로 이루어져 있는 XY 좌표를 가지고 지금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봤었던 요 수식이죠. 여기 지금 여기 요 부분 U1, V1, U2, V2로 되어 있는 행렬의 역행렬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U1과 V2, U2와 V1 이거를 이제 서로 곱해가지고 뺀 거 그거에 대한 계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엣지 1과 엣지 2에 대해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할 수 있죠. 구현이 조금 잘못됐네요. 이거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아무데다가 쓰지도 않네요. 자,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행렬이 지금 구현이 살짝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버스 디터미넌트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앞에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그 곱하는 부분이 생략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디터미넌트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인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0 벡터를 리턴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포지션 1, 2, 3번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1, 2, 3번을 제공하면은 거기에 대한 탄젠트 벡터 뭐에 대한 이 포지션 1을 기준으로 한 탄젠트 벡터를 계산을 해서 리턴하는 그런 람다 펑션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삼각형을 돌아가면서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탄젠트 벡터가 임시로 저장이 될 그런 벡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지금 버텍스의 개수만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 사이즈만큼으로 리사이징을 했고 얘를 다 0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memset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0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인덱스이니까 삼각형마다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는 인덱스를 이제 30 건너뛰면서 버텍스 1번의 인덱스, 버텍스 2번의 인덱스, 버텍스 3번의 인덱스를 갖고 와가지고 V1, V2, V3를 이렇게 버리시스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면은 포지션과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죠. 그렇게 탄젠트 1번을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V1에 대한 탄젠트고, 그 다음에 이쪽은 V2에 대한 탄젠트고, 얘는 V3에 대한 탄젠트고, 그거를 이렇게 세 번 따로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을 노멀라이징을 한 값을 탄젠트 벡터로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노멀라이징한 버텍스별로 각각 노멀라이징한 탄젠트 벡터를 우리 버텍스 쪽에다가 다시 이제 계산해서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버텍스 벡터에다가 이 값까지 같이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구현을 붙여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 init 펑션에서 자동으로 탄젠트를 계산하는 주어진 버텍스와 인덱스와 그리고 버텍스마다 이제 노멀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UV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탄젠트 벡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코드를 이렇게 앞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코드에서 지금 어디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의 펑션, 네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네, 탭을 이렇게 매기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코드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인데 요건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버텍스와 인다이시스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호출을 하면은 호출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기 지금 에러가 나오는데 이 에러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탠다드 벡터 레퍼런스 형식에서 컨스트 스탠다드 벡터 레퍼런스 형식으로의 바인딩 참조에서 한정자가 삭제됐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얘는 지금 컨스트 퀄리파이어가 붙어 있는데 이 우리가 정의한 탄젠트 컴퓨터 탄젠트 펑션에는 컨스트 퀄리파이어가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는 쪽에 값을 붙어 있는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건 가능해요. 근데 컨스트가 붙어 있는 변수를 안 붙어 있는 쪽에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변환을 해줘가지고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형변환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컨스트 캐스트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 캐스트는 컨스트를 띄어내거나 아니면 컨스트를 붙이거나, 네, 보통은 컨스트를 붙이는 것보다는 띄어내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가 여기에서만 이거를 컨스트를 띄어내고 쓰겠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컨스트 캐스트라고 쓰고, 이렇게 띄어낸 이 타입을 쓰고, 요 원래 타입이 컨스트가 붙어 있는 타입인데 그게 띄어져 있는 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캐스팅을 할 이 베리어블을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얘를 컨스트를 벗겨낸 값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에러가 아마 날 건데, 괜찮군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초기 값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찮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박스를 만들 때 버텍스를 우리가 위치 그리고 노멀 방향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멤버로 버텍스의 멤버로 탄젠트를 추가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탄젠트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0으로 초기화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탈 없이 컴파일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바로 하면 되느냐, 이거를 탄젠트 값을 이용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죠? 탄젠트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일단 이 메쉬에서 여기에 지금 메쉬가 지금 그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버텍스 버퍼도 있고 인덱스 버퍼도 있고 버텍스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버텍스 레이아웃을 초기화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네. 0번은 포지션, 1번은 노말, 2번은 텍스처 코디네이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3번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3번은 3개고 플로팅 포인트 값이고 노멀라이징 안 해도 되고 이 저기 뭐냐 옵셋은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 그리고 이제 탄젠트 예, 이렇게 적어서 세 번째 멤버 예, 그 0번, 1번, 2번, 3번 어트리뷰트를 탄젠트로 쓰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 예, 활성화를 해줘야 우리 쉐이더에다가 탄젠트 벡터를 집어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노멀 버텍스 쉐이더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이제 노멀 벡터도 넣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다 복사할게요. 이렇게 네 줄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해서 우리의 쉐이더 쪽에 normal.vs 쪽에 원래 0번, 2번만 쓰던 거를 이렇게 이제 4개의 멤버로 늘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mesh.cpp에서 우리가 지정했었던 버텍스 레이아웃 4개를 풀로 다 쓰는 거죠. 0번은 포지션, 1번은 노말, 2번은 텍스처 코디네이트, 3번은 탄젠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쳐졌고 그 다음에 코드가 또 어디가 고쳐졌는지를 보면은 아웃풋으로 노멀 탄젠트를 다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네, 노멀 탄젠트를 내보내는 부분이 코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우리의 노멀 버텍스 쉐이더 쪽에 아웃풋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를 네, 내보낼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는 모델 트랜스폼의 인버스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곱해서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꿔야 되죠. 네, 거기에 대한 코드가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의 밑부분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예, 모델 트랜스폼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인버스 트랜스포즈 노멀 트랜스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노멀 벡터랑 탄젠트 벡터를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우리 아웃풋 노멀 탄젠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쉐이더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 코드도 고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보면은 네,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일단 인풋으로 방금 전에 버텍스 쉐이더의 아웃풋으로 추가된 노멀과 탄젠트를 받고요. 네,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 인풋으로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됐고 노멀과 탄젠트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픽셀의 노멀 값을 계산할 때 텍스처로부터 그냥 바로 얻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이 노멀과 탄젠트가 만들어내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로 트랜스폼을 해서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꿔가지고 그걸 픽셀 롬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픽셀 롬 계산하는 부분 대신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지금 탭이 조금 망가져 있네요. 탭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코드를 보면은 일단 텍스처 놈 값, 네. 어차피 여기서 노멀라이징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노멀라이징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텍스처에서부터 안에 들어있는 노멀 값을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온 노멀 벡터를 노멀라이징한 n, 탄젠트 벡터를 노멀라이징한 t 이렇게 있고
이 TBN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T가 X축, B가 Y축, N이 Z축이에요. 그러면은 Y축을 XZ축을 이용해서 구하려면은 ZX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B 벡터가 나오고 그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 TBN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와 텍스처 노멀을 곱한 걸로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에서의 노멀 벡터의 방향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디퓨즈랑 이 스페큘러 컬러를 계산을 해가지고 빛을 이제 그 비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이게 실행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빛을 이렇게 가까이 비춰 보면은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빛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음영이 이제 잘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어테뉴에이션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은 그냥 다 밝게 빛나는 그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하이라이트도 적절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위쪽에 있을 때는 그 벽돌의 위쪽에 하이라이팅이 생기고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을 때는 반대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생기고 잘 제대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노멀 맵까지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패럴렉스 매핑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노멀 맵의 단점은 어, 일단 큰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계 부분에서는 입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래봤자 결국은 텍스처를 그 눈속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변 부분에 이 뭐냐 엣지 부분이 입체감이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멀 맵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도 이렇게 경계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경계 부분의 디테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굴곡이 엄청 심한 부분들까지를 표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단점인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진짜로 그 버텍스를 늘려가지고 쓰는 방식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이라고 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을 이용을 하면은 좋긴 한데 당연히 버텍스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높낮이를 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높겠죠. 예,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하이트 맵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에 버텍스를 높게 그리고 어두운 색 검은색 부분은 버텍스를 낮춰가지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메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형태니까는 당연히 더 입체감이 살아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버텍스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패럴럭스 매핑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내는 네, 역시 버텍스를 많이 만들지 않고도 이거를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패럴렉스 매핑이라는 것의 아이디어는 지금 앞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하이트 맵의 값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 하이트 맵을 이용을 했을 때 요 원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트맵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하이트맵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부분의 텍스처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 지점의 그림을 그릴 때 요 지점 인 것처럼 텍스처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이만큼의 텍스처 옵셋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이 텍스처 옵셋이 생기는데 그 옵셋을 구하려면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 B 지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를 대충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어프록시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높이 값이 여기 A의 높이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A의 높이 값이랑 여기에 이 B의 여기에 A와 B를 연결한 벡터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일단 뽑아서 여기에 B의 하이트 맵 이 지점의 하이트 맵 값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부터 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패럴락스 매핑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굴곡지고 깊이가 있는 그런 쉐입도 이거는 노멀 맵만 가지고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얘가 지금 평면 하나인데 거의 이렇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모양새 같은 것도 렌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노멀 맵과 비교를 해보면은 노멀 맵은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바운더리 부분의 표면이나 이런 것들을 요철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데 비해 패럴락스 매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입체적인 모양새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일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고급 라이팅 1편을 끝냈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고급 라이팅 주제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들, 알고리즘들을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